스텔스 전투기를 250km 밖에서 잡는다더니 실전에서는 단 한 대도 막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한 번의 공습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흐름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세계를 상대로 이런 광고를 내세웠습니다. 미국 F-35도 어림없고 F-22도 꼼짝 못한다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 세계 최강의 방패를 실제로 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란에 배치된 중국산 YLC-8B 레이더와 HQ-9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 앞에서 단 한 대의 항공기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단 한 대도요? 250km 밖에서 스텔스기를 잡는다더니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지 않으면 후회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사건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로 떠오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합동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와 포효하는 사자. 냉전 이후 중동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규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여 대의 전투기를 투입했고 미국은 비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합 미사일로 1000곳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1000곳입니다. 하늘에서 쉴 새 없이 폭탄이 쏟아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란의 방공망은 무엇을 했을까요? 단 한 대의 공격기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방공망이 적기 한 대도 잡지 못한 채 그대로 뚫린 겁니다. 마치 아예 없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란은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까요? 러시아 S-300도 있었고 자체 개발한 바바르 373도 있었고 여기에 중국산 최신 장비까지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디펜스 코프에 따르면 미 해군 EA-18 지라울러 전자전기가 작전 시작 첫 시간 만에 HQ-9B 3개 포대와 YLC-8 브레이더니 기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했습니다. 단빵 브레이더니 8 브레이더니 9BA-18 지라울러 HQ-9B는 요격 미사일 한 발도 발사하지 못한 채 레이더가 먹통이 됐습니다. 1시간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방패가 단 1시간 만에 고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후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습 당일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리들이 테란의 한 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언젠가 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중국산 HQ-9B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벙커 안에서 회의를 이어갈 만큼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몇 분 만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30발 이상의 미사일을 퍼부었고 하메이를 포함한 회의 참석자들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중국산 방패를 믿고 안심했던 그 순간이 이란 지도부의 마지막 순간이 된 셈입니다. 이게 가짜 방패의 진짜 대가입니다. 성능이 아니라 목숨으로 값을 치른 것이니까요. 이제 중국산 무기의 민낯을 볼 차례입니다. 흔히 카탈로그 스펙이라는 말을 하죠. 제품 설명서에 적힌 최대 사거리 260km, 동시 추적 100개 표적 같은 수치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실전에서도 그대로 나오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종이 위에서는 최강인데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학원 모의고사에서는 만점을 받지만 수능만 보면 무너지는 학생처럼요. 시험지가 달라지면 완전히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인도 파키스탄 충돌 때 파키스탄에 배치된 HQ-9P가 인도의 브라모스 미사일 24발 중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군의 운용 미숙 탓이라고 했지만 파키스탄의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1월 베네수엘라에서도 중국산 JY-7 LA더 9대가 미국 전자전기 공격에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남미 최강의 방공망이라더니 결국 고철더미였던 셈이죠.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3번 연속 실패입니다. 왜 중국산 방공망은 이렇게 허무하게 뚫리는 걸까요? 전 CIA 중국군 수석 분석관 존 컬버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구축한 군사력은 종이 위에서는 매우 유능해 보이지만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복잡하고 대규모의 통합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기 하나하나의 스펙은 비슷해 보여도 전자전, 사이버전, 정보전을 하나로 묶어 운용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뜻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요리 대회를 떠올려 보세요. 소고기, 야채, 양념까지. 재료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슐랭 셰프 수준이고 중국산 방공망은 레시피만 따르면 되겠지 했던 초보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마케팅 문구만으로는 적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HQ-9B는 기술적으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글로벌 디펜스 코프 분석에 따르면 HQ-9B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미사일이 발사된 뒤 비행 중간에 표적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이터 링크가 없습니다. 한 번 쏘면 처음 정한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표적이 경로를 바꾸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 표적 근처에서 폭발한 파편으로 맞추는 방식인데 빠르게 기동하는 현대 미사일을 상대하기에는 치명적으로 불리합니다. 레이더도 문제입니다. 표적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다른 표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갱신 주기가 길어 정밀한 표적 데이터를 미사일에 제때 넘겨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 약점들은 모두 중국이 역설계한 러시아 S-300PMU에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겉은 새 것처럼 보여도 속은 30년 전 기술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HQ-9B는 이란 수출용으로만 존재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중국 본토 방어에도 쓰입니다. 남중국해, 베이징 주변, 티베트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뚫린 장비를 대만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슈샤오항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미국이 5세대 전투기와 정밀 무기에 투자한 것이 정확히 맞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중국이 자국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정면으로 던져진 겁니다. 중국산 무기에는 또 다른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백도어 논란입니다. 쉽게 말해 뒷문이죠. 시스템 안에 몰래 심어둔 원격 접속 장치를 뜻합니다. 중국법 자체가 기업들에게 정부에 대한 정보 공유와 감시 협조를 강제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회사가 만든 제품에는 언제든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뒷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 육군이 납품받은 중국산 CCTV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일반 가전도 아닌 무기 체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유사시 중국이 원격으로 방공망을 꺼버릴 수도 있다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방패가 아니라 폭탄입니다. 이번에 방공망이 너무 허무하게 뚫리자 혹시 일부러 안 된 것 아니냐, 중국이 뭔가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의혹 자체가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이란에서 1600km 떨어진 UAE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란은 보복 공격으로 UAE를 포함한 중동 주변국 미군 기지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UAE 군사 전문가 아우메드 샤리프에 따르면 이란이 UAE를 향해 총 13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천궁이를 포함한 UAE 방공망은 그중 132발을 격추해 미사일 요격률 96%를 달성했습니다. 드론도 209개 중 195개를 격파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합치면 346개 가운데 327개를 요격해 종합 요격률 약 93.5%를 기록한 겁니다. 이란에서는 0%였습니다. 적기 한 대도 막지 못했죠. 그런데 UAE에서는 96%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적의 공격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방패가 달랐습니다. 국회 국방위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UAE에 실전 배치된 천궁이 2개 포대에서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그중 96%가 표적을 정확히 요격했습니다. 한국 수출 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사례이자 천궁이의 첫 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실전에서 곧바로 96%의 명중률을 기록한 겁니다. 천궁이는 미국 패트리엇, 사드, 이스라엘 에로, 바락에과 함께 다층 방공망을 구성했는데 유 의원은 90% 이상 방어 성공의 1등 공신이 천궁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리엇조차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 실전 요격률 90%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96%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기에서 실전 검증은 최고의 광고입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실전에서 한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반대로 실전에서 한번 성공하면 수십조 원짜리 광고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냅니다. 왜 천궁이는 성공했을까요? 첫째, 콜드 런칭 방식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발사관 안에서 점화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 공기로 먼저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내고 답축 발사대에 열이 거의 남지 않아 빠른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137발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패트리엇 PAC-3 MSE 미사일 단가가 약 400만 달러, 약 53억 원인 반면 천궁이는 절반 이하 가격입니다. 포대당 가격도 패트리엇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더 낮으니 같은 예산으로 3배 많은 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셈입니다. 대규모 방공망을 구축해야 하는 중동 국가들에는 최적의 선택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납기입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은 전 세계 수요 폭주로 주문 후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계약 후 4년 만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첫 실전에서 96%라는 성과까지 냈습니다. 무기는 필요할 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라는 방공망을 좀 더 싸게 사려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의 핵심 시설이 파괴되고 최고 지도자 하메이까지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핵과학자, 군 수뇌부, 핵시설, 군 시설이 전부 초토화됐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이보다 더 참혹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반면 UAE는 4조 원짜리 천궁이가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아직 개포대 중 2개밖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실전 성과가 알려지자 UAE는 곧바로 한국 정부에 조기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계약된 납기보다 더 빨리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포대 이송이 어렵다면 소진 중인 요격 미사일이라도 먼저 달라는 2차 요청까지 했습니다. 실전 투입 나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현재 천궁이 수출 현황을 보면 UAE 개포대 약 4조, 1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개포대 약 4조, 500억 원, 이라크까지 합치면 약 12조 원에 달하는 계약입니다. 단일 무기 체계 기준으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사우디와 이라크도 이란발 폭격에 다급하게 조기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이상 중동 방공망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동을 넘어 동남아, 동유럽까지 수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는 잠재적 구매국들이 중국산 무기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중국산 무기를 산 나라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중국산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조차 왜 세계는 중국 무기보다 한국 무기를 더 신뢰하는가? 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천궁이가 해외에서 실전 성능을 입증하는 동안 정작 한국군 자체의 방공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에도 주한미군 패트리엇이 중동으로 이동했다가 10월에 복귀한 전례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하늘은 지켜주면서 우리 하늘은 괜찮은가? 이제는 이런 고민도 함께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카탈로그 스펙은 실전에서 검증되기 전까지 믿어선 안 됩니다. 둘째, 싼 게 비지떡입니다. 방어 무기에서 돈을 아끼려다가는 나라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실전 검증이야말로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산이라고 하면 싸긴 한데 괜찮을까? 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산은 실전에서 증명됐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는 결국 실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 진짜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